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곳니는 진정한 괴물이며 가오리 지느러미 물고기에 속합니다. 이 물고기에 관한 모든 것이 무섭지만 날카로운 이빨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으르렁거림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다른 생물이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극한의 깊이에 산다고 합니다. 길이는 약 15cm로 매우 작지만 꽤 사나운 바다 생물로 간주됩니다. 육식동물이며 오징어와 갑각류와 같은 다른 심해 생물을 사냥하죠. 눈이 크고 후각이 뛰어나며 전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음식 없이 최대 5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송곳니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여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턱에서 튀어나온 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빨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비례해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전설에 따르면 헤라클레이온은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위치한 고대 이집트 도시였습니다. 약 1500년 전에는 국제무역에 사용된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는 언젠가 지중해의 아부키르만 근처 수심 10m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화였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심한 홍수와 지진에 시달렸고 결국 모든 것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2001년 프랑크 고디오가 이끄는 많은 잠수부들이 역사적인 대형 사원과 여러 조각상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수중 음파 탐지기가 사용되어 64척의 배, 금더미, 보석 및 수많은 동전이 있는 수중 폐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왕과 왕비의 거대한 조각상과 심지어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조각상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상형 문자가 새겨진 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무역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올리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오플레우로드는 약 1억 6천만 년 전 쥬라기 시대에 살았던 실제 바다 생물입니다. 바다 파충류이자 플래시오사우루스의 일원이었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금은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그들의 화석을 발견했죠. 리오플레우로드는 길이가 약 8m, 무게가 약 2톤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플레오시오사우루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길이가 최대 25m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약 7cm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턱을 가지고 있었고 물에서 빠른 속도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팔다리는 노처럼 움직였고 두개골은 코를 사용하여 먹이를 추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먹이를 공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리오플로로드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바닷속에서 여전히 헤엄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보이는 것은 죽음의 손가락이라고도 하는 브리니클입니다. 브리니클은 해빙 아래에 형성된 속이 빈 얼음 튜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도 이 현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카메라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로 극지방의 바닷물이 완전히 얼었을 때 발생하죠. 이로 인해 해빙이 포함된 염수 농도를 방출합니다. 짠물이 매우 낮은 언은점으로 아래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하향 흐름은 놀라운 손가락 모양의 형성을 만들었습니다. 브리니클은 해저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성게와 불가사리 등 다양한 바다 생물이 얽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얼어붙었기 때문에 브리니클은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덤보 문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물을 떠도는 바다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보다 깊은 4,000m의 극한 깊이에 산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투명한 종 모양의 몸체는 외계인처럼 보이며 코끼리 귀를 닮은 한 쌍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어 움직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디즈니 캐릭터인 덤보 더 엘레펀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유 중 하나죠. 젤라틴 몸체 덕분에 심해 환경의 고압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해 연구선에 의해 잡힌 표본을 통해 연구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이 외계 생물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소름 끼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징어는 길쭉한 몸, 8개의 팔, 2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으며 수영이 매우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경우 충분히 강합니다. 오징어에는 여러 종이 있으며 그중 거대한 오징어로 알려진 종이 있습니다. 크라켄이라고도 불리는 대왕 오징어를 만났을 때 어부들에 대한 수백 년 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배에서 사람을 붙잡아 바다 밑바닥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왕 오징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이 오징어는 엄청난 깊이에 살고 있지만 이 비디오에서 다이버는 상당히 큰 오징어를 만납니다. 솔직히 뭐가 더 무서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징어의 어마어마한 크기나 바다에 있는 오징어 주변의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 다른 무서운 바다 생물이 여전히 깊은 바다에 숨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유령 물고기는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 산다고 추측되는 물고기입니다. 이것은 해수면 아래 8,143m의 불가능한 깊이에서 카메라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령 물고기는 마리아나 달팽이로도 알려져 있으며 적응의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거의 생존할 수 없는 바다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이죠. 반투명에 가까운 피부와 검은 눈을 가진 그 모습은 공포영화에서 탈출한 것만 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환경은 너무 어두워서 끝없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물고기가 더 무서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령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해수면보다 압력이 1000배 더 크고 물이 얼음처럼 차가운 수심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고 이러한 깊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물고기 중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물고기가 엄청난 압력을 피할 수 있을까요? 유령 물고기의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심해 생물에 대한 많은 발견을 주었다고 합니다. 보르네오 해안 바로 앞에 시파단 섬에 있는 거북이 묘지는 프랑스 탐험가 자크 쿠스토의 또 다른 발견물입니다. 바다 거북의 수많은 뼈와 해골로 가득 찬 묘지는 수중 동굴에 있습니다. 모험은 다큐멘터리로 촬영되었고 당시 쿠스토의 설명은 바다 거북들이 세상을 평화롭게 떠나기 위해 동굴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26일 조시 베르가라라는 필리핀 출신의 탐험가가 시파단 거북 묘지를 재발견하고 좀 더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다 거북이 숨을 쉴 곳을 찾기 위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신비한 장소이며 미로라고 불리기도 하죠. 길을 잃기 쉬운 방과 복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때문에 바다 거북은 아마도 길을 잃었을 것이고 따라서 물 표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해 드래곤피쉬는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인기 있고 무서운 심해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생물 발광과 낚싯대 같은 기관으로 먹이를 심해의 어둠 속으로 유인한다고 합니다. 이마에서 자라는 발광막대는 먹이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래곤피쉬는 턱을 뻗어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으며 송곳니는 탈출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피쉬가 사냥하는 방식만이 그를 그렇게 무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드래곤피쉬의 겉모습은 마치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 같고 크고 공허한 눈으로 불길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외모와 사냥 방법 외에도 드래곤피쉬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지느러미를 부풀리고 해저에 고정하여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다이버가 가까이 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5년에 폴 해플러라는 배의 선장이 압력계에서 이전에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국 뉴저지주 롱비치 근처의 바다 밑바닥에서 기관차를 발견했습니다. 기관차는 1850년대에 지어졌으며 짧은 기간 동안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희귀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조사를 계속하면서 기관차가 약 160년 동안 바다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양호한 상태였죠. 그들은 아마도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배에서 물속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관차가 어떻게 침몰됐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론일 뿐입니다. 역사적 자료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계획은 2대의 기관차를 물 밖으로 꺼내 운송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릴드 샤크는 마리아나 해구 깊숙한 곳에 서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무서운 생물입니다. 이 상어는 몸에 달려있는 많은 주름 장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마치 빗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먹이를 밟고 통째로 삼키는 무서운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어종은 턱을 튀어나오게 만들어 입을 넓히고 더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어를 정말로 무섭게 만드는 것은 수영 방식입니다. 물속을 뱀장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먹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에게도 강력한 부분이 됩니다. 게다가 이 상어종은 너무 희귀하여 우리가 그 행동과 습관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무서운 외모와 독특한 수영 방법 외에도 과학자들은 이 상어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해초처럼 보이는 작은 피부 덮개를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먹이와 포식자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6년 연구선 노틸러스호가 캘리포니아 해안의 바다를 탐사하던 중 생중계를 지켜보던 과학자들은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바위 아래에 숨겨져 있었고 보라색이었으며 매우 작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라색 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것이 작은 문어일지도 모른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거미알자루의 일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노틸러스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보라색 덩어리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조사했을 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보라색 덩어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나세류의 희귀한 관련 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생물들은 수백만 년 전에 껍질을 벗은 것으로 생각됐는데 해저를 가로질러 나아갈 때 피부, 근육 및 장기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브리틀스타는 불가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극피동물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나 해구 깊숙한 곳에 살고 있으며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가늘고 연약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팔다리를 흘리고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죠. 브리틀스타 종은 공격자를 독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생물이 심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죠. 그들은 매우 춥고 어두운 심해 깊은 곳에 삽니다. 그들은 번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미지의 심해 세계에서 중요한 거주자라고 합니다. 이 바다 생물이 언뜻 보기에 무섭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팔다리를 흘리고 독을 흘리며 스스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소름 끼칩니다. 심해의 예측 불가능성과 신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매혹적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생물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악몽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프로니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목록의 다음 생물입니다. 프로니마는 약 2.5cm 길이의 기생충으로 거대한 눈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투명한 몸을 가지고 있어 주변 물을 통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먹이는 도망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생명체는 영화 에일리언의 영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어느 바다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이 생물을 그렇게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바다에 있는 유기체의 집합체인 동물성 플랑크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니마는 발톱을 사용하여 이 유기체 내부로 들어간 다음 일시적으로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 후 그는 다음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음식과 물을 먹으며 유기체와 함께 항해합니다. 이 생물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점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생물에 대해 소름 끼치는 점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아야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도 소리도 없는 곳에서 잠수함 안에 있는데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2014년 마리아나 해구 주변 바다에서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가 이 소리를 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십시오. 멸종된 것으로 생각되었던 수생생물일까요? 가장 대중적인 이론은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고래 울음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이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알려지지 않은 대왕어지어나 다른 바다괴물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죠. 심해에 괴물이 살면서 이렇게 신비한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5년이 지난 지금도 신비한 소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첫 번째만큼 신비로운 소리가 더 많이 녹음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바다 생물에서 먼 수중 지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외계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슬곰의 침몰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41년 6월 영국 연합군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항해했습니다. 탄약, 장갑차, 총, 통신장비 및 기타 군수품이 실려 있었죠. 몇 달 후 이 배의 선장은 독일과 이탈리아 해군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항로를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비행기가 이것을 적군으로 착각하고 폭탄 2개를 투하하여 배가 홍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950년대에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인 자크 쿠스토는 엉겅퀴곰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의 난파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사이트이며 다이버들은 종종 유령을 목격하고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뱀파이어 오징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짙은 색과 빨간 눈동자가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오징어는 피를 마시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이 오징어는 6,000m 깊이의 깊은 바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보기에 무서울 뿐만 아니라 심해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가 되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이빨로 가득 찬 흡입 촉수가 있다는 것. 이 촉수는 먹이를 잡아 죽이는 데 사용되어 먹이가 오징어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뱀파이어 오징어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색을 바꾸고 먹이를 속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거의 보이지 않게 되어 적절한 순간에 공격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생물에 매료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동시에 이 오징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한 다이버가 다이빙을 할 때 갑자기 티파티를 가진 2개의 해골을 발견했을 때 그의 삶의 공포를 얻었습니다. 그는 즉시 수면으로 헤엄쳐 가기로 결정했고 당국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살펴보기로 결정했고 곧 해골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버들이 해골을 만난 것은 이번만이 아닌데 이것이 약간의 추세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많은 다이버들이 해적 모자, 해적 깃발 및 다른 종류의 물체를 가진 해적처럼 보이는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진짜가 아니었지만 다이빙하는 동안 이것을 본다면 죽을 정도로 무서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플라스틱 해골을 강바닥에 놓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이버들이 실제로 그들을 만날 가능성은 적지만 아마도 사람을 겁주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좀비웜 또는 오세닥스는 이유 없이 이름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은 말 그대로 뼈에 파묻혀 그곳에서 발견한 골수를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얼음이 많고 음식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비웜은 진정한 생존자로 진화했고 주변을 먹으면서 생존한 유지라고 합니다. 그들은 독특한 번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벌레는 성기가 없지만 몸 안에서 자라는 수컷벌레에 의해 수정된다고 하죠. 이 수컷벌레는 다른 기능이 없으며 암컷벌레의 기증자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비웜을 무섭게 만들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이 우리의 바다 깊은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무섭지 않나요? 1570년 7월 15일 이나시오 대 아제베도가 이끄는 40명의 선교사들이 남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카나리아 제도와 마데이라 사이의 바다가 매우 위험했죠. 그들이 라팔마 해안에 접근했을 때 자크 드 소르가 이끄는 일단의 프랑스 해적들이 배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야기는 해적들이 그들을 바다에 던진 것으로 흐르는데 그들은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2000년에 선교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40개의 십자가가 사건 현장 근처에 물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 말피그 마을에 있는 이 장소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 있는 십자가 때문에 이것은 이 장소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걸퍼뱀장어는 깊은 곳에 사는 무시무시한 심해 생물로 악몽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입이 너무 커서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포식자는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 턱을 뻗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을 심해에서 가장 두려운 생물 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이 소름 끼치는 생물은 사냥하지 않을 때 땅에 가까이 머물며 먹을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들의 큰 입은 침입자를 겁주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것을 늘리고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입과 대면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해저에서 이 기괴한 생물을 보면 확실히 오싹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걸퍼장어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 종의 수컷이 기생충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암컷을 발견하면 암컷의 몸을 물어뜯고 완전히 흡수되어 암컷과 번식하기 위해 한 쌍의 고환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기괴하고 무서운 번식 행동은 이 물고기를 더 낯설고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7년 6월 많은 다이버들이 스위스의 뉴샤텔 호수에서 보물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샤텔 호수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조용히 다이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이빨을 가진 상어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진짜 상어는 아니었지만 탁한 물에서 만났다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이버들 중 한 명은 카메라의 모든 것을 포착하여 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부두리는 상어가 발견된 뉴사텔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불행히도 나는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물에 남겨두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어쨌든 사람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해파리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나 해구에 꽤 무섭게 보이는 해파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벤토코돈 해파리로 바다의 가장 어두운 깊이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다른 해파리처럼 몸이 투명하지는 않지만 붉은 피부로 덮여 있으며 촉수는 약 1,50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촉수는 사냥뿐만 아니라 포식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생물이 수백만 년 동안 마리아나 해구의 어둡고 차가운 물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해파리는 너무 외계인 같아서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 해파리는 매우 깊은 깊이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진정한 희귀종으로 간주되죠. 심해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갑자기 이 괴물의 공격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가장 어두운 깊이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은 2018년에 한 무리의 어부들이 돌연변이 인어를 잡았다고 주장하며 입소문을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확신했고 이것이 진짜 인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신비한 생물을 보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어가 인도네시아에서 잡혔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폭풍 후에 중국에 떠밀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몇 주 후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모두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태국 예술가의 조각품이었고 미술대학에서 열린 전시회의 일부였습니다. 전시회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가짜이지만 인어가 매우 사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작자는 확실히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를 먹는 양소리를 만나보세요. 이 새우 같은 생물이 마리아나 해구의 어지러운 깊이에 살며 나무만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 갑각류는 어둡고 광활한 환경에 적응했고 침몰한 난파선 및 기타 나무 물체를 찾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소름 끼치고 투명한 새우는 크기가 최대 5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단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양 생물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매혹적인 예입니다. 아바타와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렬한 다이버이자 모험가로 유명한데 다이빙 중 한 번은 이 양소류를 보고 촬영하여 우리 바다에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생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람세스 2세, 투탕카멘,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릴 수 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언급되지 않은 파라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335년에서 310년경에 나스타센이라는 검은 피부의 파라오가 누비아 전역을 다스렸는데 이 지역은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해당합니다. 폴 클래스먼이 이끄는 많은 수중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 중 한 곳 아래 몇 미터 깊이에서 발견된 파라오의 묘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잠수해야 하는 지역이 매우 비좁았기 때문에 일반 탱크를 사용할 수 없었고 45m 길이의 호스로 산소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제 수년에 걸쳐 귀중품을 훔친 많은 도굴꾼이 있었지만 석가는 잘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유물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석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더 어두운 심연으로 들어가 무시무시한 심해 도끼 물고기를 만나보십시오. 12cm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물고기는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위쪽을 가리키는 관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빠르게 공격하는 진정한 포식자이죠. 몸을 비추는 독특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 위장을 하며 먹이의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물 발광빛은 청록색 빛을 발산합니다. 또한 이 물고기는 체온을 조절하여 다른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는 더 깊은 곳에서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작을지 모르겠지만 심해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는 무섭고 효율적인 포식자입니다. 어느 날 몇몇 다이버들이 스위스의 뉴사텔 호수를 탐험하다가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상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상어가 아니라 조각상이었죠. 여전히 소름이 돋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어는 날카로운 이빨과 검은 눈, 뾰족한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어 동상은 호수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이빙할 때 이 상어에 대해 모른다면 소름이 끼칠 수 있습니다. 상어 동상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영화 때문입니다. 조각상도 녹색을 띤 탁한 물속에 있기 때문에 상어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흑해 악마 물고기로 더 잘 알려진 멜라노세투스는 지옥 깊숙한 곳에 사는 무서운 생물입니다. 이 물고기는 햇빛이 침투하지 않고 대부분의 다른 생물이 압력을 견딜 수 없는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에 산다고 합니다. 고기 미끼가 부착된 더듬이 모양의 척추를 가지고 있어 먹이를 더 가까이 유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매우 무섭게 보일 뿐만 아니라 번식 방법도 매우 소름 끼칩니다. 수컷은 암컷의 뱃속을 물고 한 번에 하나의 기관을 약화시켜 하나의 유기체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위장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몸을 주변 환경에 적응시켜 먹이에게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입을 엄청나게 크게 벌릴 수 있어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다고 하죠. 2019년 7월 바르톨로메오 보베라는 전문 다이버는 브라질의 포르모스 강에서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를 만났습니다. 이 뱀의 길이는 7m, 무게는 90kg으로 놀라운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뱀은 카메라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녹색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이며 주로 남미 열대 지역의 강간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나콘다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맑은 물에서 거대한 아나콘다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뱀이 발견된 브라질 보니투 마을은 물이 수정처럼 맑은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 뱀은 조용히 헤엄치고 있으며 남자의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뱀은 보통 7월에서 8월 사이에 깨어나며 겨울잠에서 막 깨어났지만 주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마와 모기는 매년 많은 생명을 앗아가죠.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고블린 상어를 만난다면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이 상어종은 최소 1300m 깊이에 서식하며 인간은 거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상어는 최대 22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 상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닙니다. 이 상어의 턱은 너무 유연해서 먹는 동안 주위를 비틀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포영화에서나 본 것 같습니다. 상어의 이빨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잡힌 먹이는 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어들은 식인을 한다고 하기에 무섭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종의 상어가 자신과 같은 종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요컨대 우리 모두는 수영하는 동안 실생활에서 이 상어를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년 빅터 베스코버는 바다 밑바닥으로 잠수하여 역대 가장 깊은 유인 다이빙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에서 11km의 놀라운 깊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빅터에게 새로운 업적이었지만 그의 잠수는 4개의 새로운 종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깊이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으스스한 곳인데 불행히도 그가 해저에서 발견한 것은 비닐봉지였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폐기물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바다가 그토록 오염되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것 같습니다. 육식 달팽이라고도 알려진 메갈로디코피아 히안스는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무서운 멘틀 동물입니다. 그들은 큰 입과 촉수로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당신은 그들을 바다의 금성 파리통으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가로지르는 모든 것을 먹죠. 이 괴물은 최대 30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먹이를 잡고 부수기 위한 많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연체동물, 심지어 다른 육식성 달팽이를 사냥하고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압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육식동물이 가장 무서운 것은 생명이 없는 바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해의 극한 조건에 적응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생물이 살 수 없는 세계에서 생존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괴물이 집 뒤 연못이 아닌 마리아나 해구에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1984년 해양고고학자 에우드 갈릴리는 난파선을 조사하던 중 이스라엘 하이파 마을 해안에서 가라앉은 고대 신석기 시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라앉은 마을은 그리스도 약 1만 1천년 전에 새로운 석기 시대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40m 높이의 쓰나미로 인해 이 지역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수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약 10m 깊이의 신비한 돌 원형으로 주민들이 의식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또한 부분적인 지배 유적과 10m 깊이의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의 특별한 점은 모래 해저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해 어류들은 보기에 이상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베러라의 어류가 케이크를 가져갑니다. 투명한 머리는 독특하고 보기에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 물고기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눈입니다. 네,
입 위에 2개의 눈 모양의 원은 실제로 콧구멍이고 눈은 머리 안에 있어 주변의 심해를 360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 물고기는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꼬리까지 뻗어있는 긴 소화관이 있죠. 이것은 물고기가 탈출하기 전 먹이를 먹은 순간 삼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물속으로 잠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물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요. 모두가 무서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의 눈은 매우 소름 끼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에서 61m 깊이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몸의 독특한 문양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약 40종이 있다고 하는데 평균 길이는 9에서 15cm 사이입니다. 심해 어류이기 때문에 생물 발광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은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생성하는 광영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의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망원경 문어는 마리아나 해구에 사는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성격을 가진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위장의 달인이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포식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작은 균열과 틈새에 숨을 수도 있죠. 이 문어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떠다니는 능력입니다. 다른 문어가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동안 망원경 문어는 마치 바다를 떠다니는 유령 생물처럼 해류에 떠 있습니다. 길고 가는 촉수와 섬뜩한 외모를 가진 망원경 문어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외계 생물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마리안 트로프는 약 11km의 깊이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곳은 필리핀 동쪽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인근에 있는 마리아나 제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챌린저 딥으로 알려진 가장 깊은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수심 1000m의 아포틱존에 도달하면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 지점에 도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깊이보다 더 깊은 곳에는 아귀, 드래곤피쉬, 프릴상어, 고블린 상어 등 가장 소름 끼치는 해양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곳을 탐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더 무서운 해양생물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태양이 비추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깊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 중 하나는 무서운 쥐꼬리 물고기입니다. 외관상의 장점으로 생물 발광을 감지할 수 있어 이러한 어두운 깊이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죠. 사냥 능력 또한 좋다고 하네요. 쥐꼬리 물고기는 냄새와 맛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미끼 썩은 냄새를 감지하고 그 아래 진흙에서 벌레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생존 능력입니다. 쥐꼬리 물고기는 염분 함량이 1% 미만인 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강과 호수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육지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심해 생물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